이번 시간에는 전무강의 삽을 짚고라고 하는 정희성님의 이런 글을 갖다가 지금 볼 겁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은 필수적으로 꼭 한번 읽어봐야 되는 이러한 그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노동자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한번 또 되새겨보던 그러한 글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70년대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70년대다 보니까 당연히 60, 70년대에 도시화 산업화가 막 한참 이루어지는 시기잖아요. 바로 그때 당시에 이러한 인간성 말살이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한참 이제는 아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었던 빈부격차에 대한 그러한 그 현상을 보였던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글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러한 노동자로서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다가 그리고 있는 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과 함께 페이지 248페이지를 좀 펼쳐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로 뽑으신 분들도 248페이지 정리본을 갖다 뽑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보니까 정리본을 뽑지 못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정리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용이 따로 있죠. 정리본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페이지 93페이지에서 이렇게 출판사 프린트로 나와 있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실전 연습하기, 제가 자꾸 기본 문제라고 해서 그러면 죄송한데 실전 연습하기 요 문제를 갖다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풀어서 저에게 보여주시면 그러면 제가 요걸 갖다가 가지고 피드백 해드리니까 이렇게 봐주시고요. 여러분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냥 보면은 그냥 질문 없어요 하고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뭔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해설이 필요한 것 같다 하시면은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피드백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각자 지금 현재 학교 지금 겨울방학이 아마 좀 있으면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죠? 자, 지금 그래서 겨울방학이 언제인지를 좀 저도 좀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이제 달력 들어가 보면서 스케줄표에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좀 기회 되시면 이번 수업 끝나는 대로 한 번 정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어느 학교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좀 참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참조되면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이제는 시작하는 시점을 잡긴 해야 되는데요. 참 지금 현재 이 상태 때문에 원래는 오늘 현재 지금 제가 29일 날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29일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난 수업을 좀 진행해야 돼요. 전번에도 한 2주 동안 여러분 못 보다가 막 보고 수업을 하려니까 너무 그때 좋았었거든요. 확실히 저는 여러분이 앞에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 그냥 카메라 구멍만 바라보면서 수업을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진짜 창피해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뭐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앞에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러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참 안타까운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자, 그런데 지금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은 시국이 좀 나아지겠죠. 그러면 저희가 방학 때는 충분히 주중에 수업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주중 낮에. 그래서 낮에는 저번에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평상시 수업 시간에는 이제는 조만간 요일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정도부터 하면 시간 될 것 같은데 고전 3문을 이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전 3문 국어 독해의 원리라고 하는 우리 여기 책 있죠? 우리 현대시 했어요. 그리고 좀 일찍 오신 분들은 고전 시가도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 산문 파트를 좀 정리를 들어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고전 산문, 현대 소설 요걸 갖다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면 이제 딱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수능 특강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 굉장히 많이 이런 작품도 해봤던 건데라고 생각하시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쨌든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중 낮에 좀 시간이 되신다면은 여러 이제 시간을 좀 분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1학년이든 2학년, 3학년이든 상관없이 그 시간대가 되면 5명 정원으로 우리가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또 문법이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이러한
독서, 우리가 독서라고 해서 이제는 지금 비문학 파트죠. 그래서 독서 파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 연습을 좀 많이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시 모의고사 연습을 좀 하려고 하니까 그 시간표는 조만간 여러분들이 어쨌든 겨울방학 이제는 그 시간표 나오는 대로 정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굉장히 좀 제가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자, 전문 강의 삽을 싣고라고 하는 이러한 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아, 저희 그 지금 요 학원생들 외에 다른 분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걸 보신다면 좀 뜬금없이 앞에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되도록 요거 같은 게 지금 현재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 학원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전문 강의 삽을 싣고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 문학 천재 정에 수록되어 있는 이러한 교재에 들어있는 그 작품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 1976년에 나왔던 이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70년대에 이러한 그 상황을 갖다가 바탕으로 노동자로서의 삶의 힘겨움을 갖다가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빈부격차에 대한 이러한 그 의미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삶은 아무래도 여기서는 부보다는 빈에 가까운 이러한 삶을 갖다 보여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빈에 대한 의미를 이 안에 어떻게 품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 생각하면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품을 먼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보면은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이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글 같은 지금 한번 쭉 읽어본 것처럼 보면은 바로 강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하나의 자연의 이러한 그 생태계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의 삶도 그 속에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엿볼 수 있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자연물에 입각해서 우리의 이러한 삶과 연계해서 말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에 그래서 왼편 위에 보시면은 가난한 노동자가 느끼는 삶의 비애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글의 시적 화자인 바로 노동자의 이러한 삶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여기에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시적 화자 중간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행에 나는 돌아갈 뿐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게 되면은 나라는 존재가 시적 화자로서 이렇게 나와져 있다.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었죠. 자, 이런 것들 수능에서 자 나왔던 적이 있었다고.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 아니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멘트. 학교에서도 좀 사실은 이것도 철진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학교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로 나왔었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지 아니면 숨어 있는지 이런 정도는 분명히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시적 화자가 정의되면 시적 화자가 바라본 대상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을 어떻게 지금 현재 접근해 나가고 있는지, 자, 상황.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상황, 그죠? 시적 화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요건 또 따져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적 화자의 상황은 노동자로서의 지금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엿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자, 여기 자체에서 물뿐이랴라는 것은 물뿐이겠느냐 라고 하는 바로 의문형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의문형으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이 자체에서는 이것은 누군가에 질문하는 건가? 아니죠. 질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는 지금 현재 강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죠? 의문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으면 이거 자체는 당연히 설의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흐르는 것이 물뿐이겠느냐?
무엇이다? 다른 것도 있다. 다른 것들도 무엇이다? 바로 흐르는 것. 바로 흐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지닌 것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저와 같아서 바로 밑에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우리가 저와 같다. 저와 같다는 건 누구와? 물과 같다라고 해서 우리는 무엇이다? 흐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물과 같다. 물과 같아서 밑에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삶도 바로 어떻게? 물처럼 뭐 하는 것이다? 네, 바로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삶도 흘러간다? 무엇이 흘러가는 것이냐? 자, 지금 보시면은 이때 당시의 삶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1970년대의 노동자로서의 삶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의 의미보다는 바로 뭐에 가까운? 빈의 의미. 다시 말하면 가난한 이란 삶의 의미다 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와 같아서 물과 같아서 흐르는 바로 물과 같아서 그래서 뭐하고 있다?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마을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아무 쓸모가 없다. 한마디로 그냥 무의미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측면이죠. 자, 내용을 아까 읽어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라고 하는 우리는 가끔 뭐 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갖다 따져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뭐 했어? 이미 잃었어. 정체성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바로 무엇이? 내 삶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미 있는 삶이 아니야. 바로 어떻게? 바로 무의미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그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그게 누군데? 바로 이야기하는 건 노동자. 노동자로서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준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좀 더 가보시면 우리가 저와 같아서 여기도 우리라는 표현을 썼네요. 자, 우리라는 표현 자체가 네, 시적하다의 것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했네요. 자,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에 슬픔도 퍼다버린다. 자, 삽을 씻는다고 했습니다. 이 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글 자체에 있어서. 자, 분명히 이 글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노동자로서의 삶을 보여준 글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삽은 뭐 하기 위한? 노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요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노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생계수단이고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삽은 누구의 삶? 노동자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소재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화자의 신분을 갖다가 암시해준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바로 무엇에 대해서 이 글은 노동자로서의 화자의 바로 무엇이다? 생계 수단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삽을 씻으며 거기에 슬픔도 퍼다버린다. 자, 여기에 무엇을? 슬픔도 퍼다버린다 라고 표현했어요. 네, 슬픔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것 같지만 이것을 갖다 슬픔을 퍼다버린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러한 슬픈 마음을 간접적으로 또 보여준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자체가.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나 슬퍼.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슬픔을 퍼다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마음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속에서 어쨌든 삽을 씻으며 슬픔도 그 안에 함께 씻어버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얘기하는 것처럼 삽을 씻는 행위를 통해 슬픔을 퍼다버리는 행위로 표현을 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쌓인 슬픔을 갖다가 털어낸다 라고 하는 그죠? 슬픔을 털어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거는 같아요. 이 자체가.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러한 삶의 비애와 서름을 갖다가 씻어내기 위해서 강변에서 삽을 씻고 있는 시적 화자의 이러한 모습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구성이 나온 것처럼 일의 사행까지 하루의 노동을 마치며 강변에 삽을 씻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분은 없어요. 연구분은 없는데 크게 왼쪽의 구성처럼 4개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는 있다라고 하는 의미상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자, 스스로 깊어가는 강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쭈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난 돌아갈 뿐이다. 자, 보면은 여기서 강물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점점점 스스로 깊어가는 강이다. 강물이 스스로 깊어간대요. 스스로 깊어간다고 해서 보게 되면은 뭐 점점점 이렇게 뭐 강물이 차오르는 이러한 상황 그걸 갖다 엿보는. 그런데 그게 스스로 깊어간다? 야, 그죠? 애매하죠, 그죠? 이 강물이 스스로 깊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죠? 그런데 시적 화자는 왜 저걸 보면서 스스로 깊어가는 강이란 이런 말을 표현했겠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니까 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문학에 있어서는 언제나 강물이 깊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서 뭐가 느껴져요? 바로 이 속에서는 시적 화자의 마음 혹은 아니면 생각,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문학에 있어서 대부분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강물이나 이런 그 물의 한마디로 깊어간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점점점 점점 이렇게 수가 차올라서 그래서 점점점 물이 깊어지는 이 모습을 갖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적 화자의 마음이 점점점 혹은 시적 화자의 생각이 점점점 깊어가는 그 모습을 갖다 얘기한다 라고 하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우리는 깊어간다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써요? 생각이 많아지고, 그죠? 그러면서 마음의 이러한 그 아픔이 점점점 커지고, 기쁨보다는 아픔 쪽이 훨씬 더 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슬픔이 훨씬 더 깊어지고 슬픔이 더욱더 많아지는 바로 그 상황을 갖다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시적 화자는 아까 누구였어요? 네,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삶에 대한 생각이 모아진다. 네, 깊어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적 화자의 노동자의 삶에 대한 생각이 점점 깊어지는, 혹은 삶이라는 멘트 빼고 그냥 노동자로서의 생각이 깊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이 멘트는 이렇게 화자의 마음 혹은 화자의 생각을 갖다가 대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관습적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서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담배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 담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담배라는 표현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 저도 이제 예전에는 잠깐 이렇게 손을 댔다가 그러면서 지금 뭐 안 핀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안 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보시게 되면은 확실히 손을 이제 안 대는 게 좋더라고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네. 자, 여담이었고요. 담배라는 걸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누군가한테 이제는 그 뭐 자신의 이러한 그 뭐 기쁠 때 혹은 행복할 때 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의미에 있어서 피는 경우도 많겠지만, 문학에 있어서의 담배의 의미는 그 속에 기쁨보다는 바로 슬픔과 회한에 대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요 담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겉으로 뿜어낸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다 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담배라는 것 자체는 자신의 삶에, 이것도 지금 보면은 노동자의 삶이나 혹은 노동자의 이러한 이 마음이라는 것도 괴로움으로 볼게요. 괴로움을 갖다가 이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겉으로 뿜어내는 이러한 그 모습을 갖다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한탄하는 이러한 의미를 같이 지녔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쭈그려 담배를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중요한 것은 한탄했어요. 담배를 통해서. 그죠? 담배를 통해서 나는 이러한 그 노동자로서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이걸 막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그냥 나는 돌아갈 뿐이다. 중요한 말이 여기 돌아갈 뿐이다라고 하는 요 멘트에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나는 그냥 돌아갈 뿐이다. 돌아간다는 건 어디로?
그냥 나의 본래의 삶으로. 그죠? 화자의 시적 화자의 삶으로 그냥 돌아갈 뿐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화자의 삶은 어떤 삶인데? 네, 노동자로서의 삶이에요. 그냥 힘겨운 삶이에요. 그 힘겨운 삶으로 나는 되돌아가겠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아, 그럼 노동자의 삶으로 다시 괴로움으로 그냥 돌아가겠다. 한탄만 했고 그냥 돌아가고 그냥 말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그냥 삶에 대한 하나의 무력감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의미밖에 보여주진 않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바로 뭘 보여줘요? 현실에 대한 이러한 체념적인 모습이죠. 이거 돌아갈 뿐이라는 걸 통해서 현실에 대한 체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다섯 번째, 여덟 번째 행에서는 왼편에 얘기한 것처럼 담배를 피우며 깊은 시름과 비애를 달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더 볼게요. 삽자루에 맡긴 한 생일. 자, 삽자루 아까 되겠어요? 바로 화자의 신분을 암시한다고요. 그래서 노동자의 삶을, 그죠? 노동자로서의 이러한 삶을 자,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저문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죠?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건 반복법은 강조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저문다. 저문다는 것은 상승의 의미보다는 하강의 의미예요. 그죠? 자, 이 자체는 하강적 시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노동자의 삶이 어떻게? 그냥 끝인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나의 희망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하나의 희망이 없이 흘러가는 삶. 희망이란 없이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삶이 두 번이나 반복했다고 했어요. 그죠? 흘러가는 삶이 뭐 하고 있다? 그냥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죠? 반복된 삶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더 보면은 이렇게 색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여러분, 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달이라고 얘기한다면, 자, 달이라고 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이것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 달의 속에서도 바로 뭘 보였어요? 그래도 노동자는 희망은 있습니다. 소망도 있고요. 마음속에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피폐하고 힘겨운 삶이지만 그 속에서 희망과 소망은 담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보면은 얘가 어떻게 했어요?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네, 닭이 어디에 있다? 바로 이거 있는 곳이 색강 바닥 썩은 물에 있어요. 색강 바닥 썩은 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환경이 오염됐어요. 네, 그럼 이거 자체는 환경의 오염을 산업화로 인해서 이루어진 상황을 또 엿볼 수 있는 것이고, 자, 바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희망이 어떻게 색강 바닥 썩은 물, 이 환경 오염된 이 썩은 물에 지금 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은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소망은 없어진 거예요. 이것들은 다 지금 남아있질 않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자체는 바로 암담한 노동 현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 네, 이 자체가 암담한 노동 현실을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구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달이 뜨는구나. 자, 왼편에 구성해 보시면은 고된 노동으로 점철된 삶의 암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저와 같아서. 자, 앞에서 했던 걸 또 한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같다. 이번에는 우리가 저와 같아서 라고 했는데 이 저는 누굴 말한다? 달입니다. 자, 이 달과 같아서 가리키는 대상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그냥 썩은 물에 떠있는 저 달과 같다.
그런데 이 달과 같다는 것 자체는 이것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달은 소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죠. 달은 한 번 지면 끝납니까? 한 번 떴다가 지면? 아니죠. 얘는 또 내일 또 뜨고 내일 또 질 거고요. 그 다음날도 뜨고 지고 계속 반복합니다. 네. 우리의 희망과 소망도 한 번 끌어찼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희망이 생깁니다. 또 사라지지만 또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망과 희망도 어떻게? 순환하는 의미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 우리도 저와 같다는 이 저에 있어서 아까 위에 있어서 우리는 물과 같다는 거에서는 저 위에 우리는 이런 흘러가는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사는 노동자의 삶과 같다고 했지만 이번에 이 저와 같다는 것 자체는 바로 뭐에 대한 걸 우리의 삶도 뭐와 같이 저 달과 같이 언젠간 지더라도 꿋꿋이 또 희망을 품고 또 져버리고 또 희망을 품고 하지만 현실에 의해서 져버릴 수밖에 없어도 계속 이것을 반복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거 자체가.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 같아서 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삶도 어떻게 저 달과 같이 미안합니다. 꿋꿋하게 살아가야 함을 갖다가 강조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 자체가 바로 하나의 비유적 표현을 써서 바로 꿋꿋하게 살아가야 됨을 강조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 자체는 비유적 표현이긴 하죠. 근데 비유적 표현인데 의미상 강조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자 흐르는 물에 삽을 씻었다. 노동자로서의 삶을 마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하루의 일과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거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했으니까 가난한 삶의 마을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노동자의 현실을 갖다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가난한 삶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지금 현실을 그러니까 뭐 해줘요? 현실을 그냥 수용해야 된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실을 수용하고 혹은 수긍한다고 하는 측면, 수긍하고 하는 바로 어떻게 이 자체는 체념적인, 수동적인 태도를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가난하고 누추하게 살아가는 곳으로 나를 비롯한 노동자의 삶에 희망이 없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마지막 구절이다. 그래서 왼편에 역시 구성 마지막에 가난하고 누추한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현실의 삶에 대해서 체념한 모습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됐습니까? 자, 하지만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힘겨운 삶에서 꿋꿋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구절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왼편에 그럼 잠깐 작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노동자가 처한 현실과 그들의 삶의 비애를 형성한 작품인데 이 시의 화자는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흐르는 강물에 삽을 싣고 하루의 삶과 나아가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힘겹게 살아야만 했던 지난 날들의 아픔을 털어내고자 하고 있다는 거. 자, 그에게 하루의 고단함을 떨쳐내는 유일한 위로는 담배 한 대뿐인데 그러나 이 담배를 다 피우고 난 뒤에 그가 가야 할 곳은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마을이었다.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의 비애 어린 현실을 담담하고 절제된 어조로 표현한 작품이다 라는 측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라는 것이 아까 제가 한탄의 의미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 한탄의 의미 속에서도 바로 뭐가 있다? 바로 위로의 의미도 담겨 있다 라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0, 10년대 한참 이제는 우리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부하게 됐던 이러한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나마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서 바로 무엇이 있다? 감춰진 이면 속에는 분명히 빈과 부의 이러한 격차.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그 능력이 있는 이러한 분들이 있다면은 그 외에 나머지 어두운 이러한 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됐던 이러한 작품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60, 10년대의 이러한 노동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던 글이었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